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준비 없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영상보다는 좀 준비를 해가지고 찍는 방향으로 근거 제시를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나 어떤 즉석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참 그 미중 간의 어떤 국제관계에서 대립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고 우리도 또한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나토와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의 대립, 간접적인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중심으로 간접적인 어떤 대리전 비슷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어떤 자기들의 자유축으로 인한 전쟁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외교 관계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외교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과 편견 속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그 나라의 어떤 설립과 그 이후에 물론 독립전쟁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국제 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은 공산 진영으로 남한은 자유 진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예, 형성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관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합방이 될 때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어떤 합방이 될 당시에도 국제관계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질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외교관계를 펼쳐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선시대에는 단지 중국 명나라라는 어떤 그런 어떤 사대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고 또 청도 처음에는 청을 반대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청나라와의 관계 어떤 단순한 관계 속에서 외교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운명이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양대 세력에 의해서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의견이 있고 어떤 실체에 대한 실상에 대한 파악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상주의적인 그러한 현상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종교에서도 보면은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듯이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 어떤 중심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어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단체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 이렇게 우리가 편을 들어서 편승해서 복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모든 것이 저희 생각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어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폭이 좀 더 넓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치권에 반응하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폭이 넓고 그래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대 정당 같은 경우는 어떤 국민의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많고 서로의 실정으로 인해서 직권을 주고받던 세력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양대 정당이 다 어떤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들이 체질 개설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전체 국민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정당 자체가 뭐 팬덤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특정 지지자층이나 어떤
국제관계에서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해왔던 정전협정 문제가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게 정전협정 문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별로 정전협정이 아니고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이 전시 상태이고 휴전 상태이다, 정전 상태이다, 전쟁을 잠깐 멈추는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화협정 체결에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전협정을 주장을 하는데 평화협정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휴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 정전협정을 맺은 지 이제 53년도에 전쟁이 종결됐다고 하면 한 7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정전 상태를 평화로 바꿔야 될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전협정을 맺어서 정전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전협정을 맺어서 그 상태에서 경제 발전도 하였지만 또한 민주화,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민주 헌법에 기반을 둔 대통령 직선제 등 많은 어떤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복지 정책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어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교육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주택 가격의 문제, 거품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들도 안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해결할 때에도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상태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전협정 상태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무력으로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나라를 방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겠습니다. 지금 정전협정은 지금 어떤 정전협정이냐, 북한과 6.25를 보통 북한이 침략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또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국제 관계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러면 북한과 우리의 정전협정이고 또한 그것이 아니고 북한의 어떤 6.25 때 참전했던 중국도 이 6.25 전쟁의 당사자입니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유엔입니다. 유엔 주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해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과의 어떤 정전 협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판문점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나와서 우리의 정전 협정의 협상을 지키는가를 감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미국은 6.25 전쟁 때 한미 동맹, 이승만 대통령과 어떤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 기타 이런 주둔은 어떤 절차로 된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전 상황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민주주의도 이룩하였고 복지주의도 어느 정도 달성하였고 어떤 많은 어떤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노동 사회법들이 발전하고 시행이 또 많이 되고 또 있습니다. 부족한 건 있지만 그는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현대법적인 복지주의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정치 집단 양대 정당의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만이 어떤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사회 정의가 실현될 겁니다. 이 문제는 차차하고 일반적으로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북한 같은 경우 정전협정에서 어떠한 점들이 있었는가? 휴전 상태에서 이거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대결 국면에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재래식 무기라든가 경제에서 남한을 압도했었지만은 보통 이렇게 88년도를 전후로 해서 뒤처지기 시작해서 군사력에서도 이제 그 남한의 군사력도 많이 증강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대칭 전력으로 대결을 하려고 방어를 하려는 것인지 공격을 하려는 것인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의사가 방어 의사인지 공격의 의사인지 중요하다 하지만은 중요치 않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한 어떤 공격과 방어는 국제관계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전쟁을 내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무르익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방어다, 공격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 이야기도 일순간은 중요하겠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고 그 확고한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물론 남한과 북한도 72년을 전후해서 각각 그 무력 통일을 버리고 평화 통일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합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뭐 공격이니 방어니 이런 것보다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헌법이 있지만은 그런 걸 충분히 위반을 할 수도 있고 그 국제관계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진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정전협정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리한가, 평화협정이 북한에게 유리한가를 따져야 됩니다. 이게 북한 같은 경우는 이랬던 비대칭 전략, 아까 말한 어떤 경제력의 어떤 발전이 좀 되다 보니까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쉽게 말하면 핵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그 무역 제재라든가 이런 거 봉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의 10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북한 주민들이 한 10년 동안 키가 굉장히 자라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나아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그 북한은 공산주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 사회에 편입이 안 되다 보니까 대외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했고 또한 이 자유진영 미국과의 어떤 적대 관계 속에서 경제 발전이 이렇게 더뎠다 하겠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발전한 것은 미국과의 어떤 교류, 상업적인 교류를 통하여 발전했고 지금은 대결로 갔기 때문에 이제 또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정전 체계 속에서는 사실은 이게 북한에게 불리한 어떤 협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협정을 요구했을 때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평화가 말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주둔했거나 아니면 나토에 가입돼 있거나 그런 식으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 나토가 자동 개입한다거나 아니면 미군이 개입한다 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정전 상태를 한번 따져보면 그게 있습니다. 정전 상태에서도 만약에 다시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을 한다거나 중국과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그 다시 개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과거의 어떤 전쟁 상태가 잠깐 멈추기로 합의한 것이 파기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떤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에 참전했던 나라들은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참전했었고 정전 상태인데 다시 개전되면은 참전해야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든가 그 했던 프랑스, 호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자동 참전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평화협정을 맺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유엔도 철수해야 되고 유엔군도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제로 상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시 북한이나 중국이 침략했을 때 유엔군이 참전하려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그 안보리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참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전이 중요하다 안 하다 그게 아니고, 미국도 물론 미국하고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예방할 때는 보다도 완벽한 어떤 외교 관계 속에서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만약에 북한은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가 주장을 해야 되느냐? 실질적인 평화 상태인데 오히려 형식적인 평화를 갖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침략을 받을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걸 주장해야 되는가? 조용히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적으로 전쟁에 꼭 막대한 강력한 나라였던 일본과 독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전쟁에 패전해가지고도 또한 어떤 그 국제사회 속에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군비를 지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유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꾸 너희들도 군비를 많이 지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무역 흑자, 미국과의 무역을 하면서 미국이 제국주의라면 과연 미국이 적자를 보는 이런 무역 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만큼의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도 이 세계 질서를 바로 봐야지, 아직도 미국이 제국주의자고 뭐 일본이 침략주의자고 독일이 침략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침략은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미군 철수를 과거에는 주장했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일본과 독일이 어떻게 보면은 더 경제 발전도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수탈을 당한다거나 어떤 미국 군인이라든가 어떤 뭐 군정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어떤 그런 압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국제정세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어떤 미군의 주둔으로 어떤 협력 공생 관계였지 어떤 상하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핍박을 하고 뭐 압박을 가한다거나 군사력으로 위협을 하는 이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왜 우리가 미국이 너희를 지켜주느냐, 너희들도 스스로 좀 지켜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겠습니다.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 감독이었던 나라들, 미국과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그런 군사 강국들마저도 어떤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과 관계를 맺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평화관계를 맺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제가 발전되고 전쟁도 안 해도 되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번영을 이루다 보니까 전혀 군비 확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미군에 의존하면서 발전을 껴야 왔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이고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였던 나라들입니다. 물론 일본이 미국과 다시 대립하다가 약간 경제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 뭐 동서독이 통일되고 뭐 하면서도 그걸 이겨내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통일된 민주국가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 물론 그 사람들도 민주주의를 원했지만은 또 막상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성숙하게 잘 살아간다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하고 실제 그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어느 정도 좀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박정희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요구, 미국의 민주화 요구를 이렇게 받으면서 어떤 민주화를 하지 않았을 때 미군 철수라는 압박 때문에 자죽방을 내세우고 또 군비를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관계로서 우리가 군사력이 좀 앞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위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해가지고
굳이 여기서 더 돈을 지출해가지고 방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군의 어떤 자산이라든가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그 병력을 보충하려면 어떤 막대한 돈이 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물론 중요하죠. 주체권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강대국의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수탈하지 않는 상태에서 군사를 주둔하고 협조를 해주고 막아주고 있다면은 그걸 그대로 용인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군사력이나 이런 걸 개발하고 확고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어야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이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이제 정치 이념 이제 완전 그 세계가 이제 편가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에 중국과 미국이 무역하였듯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양 당사자를 상대로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약간의 어떤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하겠습니다. 이 보면 지금은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편을 들게 되면 중국과 무역이 단절돼 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 하는데 이게 지금 국제 관계가 그렇게 쉽게 그걸 용인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의 무역을 위해서 만약에 미국의 제재를 받는다거나 미국과 무역이 단절된다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미국과 무역이 단절되려면은 먼저는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단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떠나서 어떤 미국과의 무역이 단절되고 유럽과 이 중국과의 우리가 이제 그 경제 불력을 형성하게 되면은 유럽하고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의 무역에서 많은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지금 경제가 어떻게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이 됩니다. 과연 중국하고만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바로 끊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걸 갑자기 끊으면 자기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천천히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격하게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미국도 천천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천천히 모르게 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노골적으로 막 강경 발언을 해버리는 이런 정치 수준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양대 정당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 편 아니면 뭐 미국 편이다 해갖고 편가르기 흑백 논리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뭔가를 해버리고 저질러 보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푸틴마도 보다도 못하다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지만 전쟁도 다 주고받으면서 전진적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성질대로 주먹 휘두르고 욕하고 말 이렇게 해버리는 이런 뭐 중국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북한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민주국가에서는 그러니까 푸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동시키고 주둔할 때 자기들이 훈련을 하러 갔다라고 물론 그 군사 이동하면 항상 그 포착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하면서 또 움직이니까 이제는 그 철수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하고 무역할 때 이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중국한테 좋은 얘기 해야죠. 미국한테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협상 결과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이라든가 미국 국회라든가 의회를 위해서 미국 가서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하는 발언 그것도 완만하게 그쪽 지지를 끌어내는 여론 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도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은 대중국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 발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힘이 센 강대국이라도 절대
약소국하고 전쟁할 때라도 절대 예의를 지키고 완만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략 전술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치가 낙후되다 보니까 힘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 경제 문제,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차피 이 중국이 그렇게 대만을 침공하겠다, 무력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중국도 전쟁 의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만 침공한다는 건 미국이 포기하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에 경제가 무역 전쟁을 어렵기 때문에 단합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내가 3년 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길 방향으로 적을 확실히 미국과의 적대감 생기면서 내분이라든가 어떤 국민적 단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이 그렇게 하면은 침략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방어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나 북한을 겨냥해서 지금 그 일본이 무장을 하게 하고 호주가 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평양 지역, 신나토 지역이라고 봐야죠. 나토를 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중국이 대만을 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전쟁을 상징해서 대비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한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탄도탄의 거리라든가 중량을 해제해 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비해서 이제 북한에 대비해서 탄도를 개발해라. 트럼프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때도 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무장시킨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무장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의 탄도탄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많은 어떤 육지에 미사일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미국산 배치, 우리나라산, 그 다음에 그 일본 자체 어떤 이런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배치하면 화약고가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무장을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으면 소련이 침공했겠습니까? 못하죠.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침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자주적인가? 북한이 그 핵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드 핵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는데 그걸 중국이 방어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그러면 중국은 우리를 향해서 뭐 6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그런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동맹국인 미국과 연합해서 방어하면 안 되는 겁니까? 누가 하지 마라, 중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방어하면 안 되는 거야? 중국이 무서워서 미사일 쏠까봐? 아니면 뭐 북한이 무서운데 방어하지 마라, 북한은 미사일 안 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제일 타켓이 중국이나 북한에 공격하면 제일 타켓이 주한미군인데 미군이 자체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어떤 동맹국가로서 우리도 그러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웃긴 게 왜 북한은 핵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화적이라고 하고 그걸 인용하는 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미사일을 배치해서 안 되고 방어해서도 안 되고 중국이 우리를 겨냥하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치해도 되고 우리는 배치할 수 하면 안 된다라는 정치가 이게 정말 자주적인 정치인지 이게 의심스러운 일들이고, 과연 이러한 어떤 정치하는 습성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있는 것인지, 공산주의의 독재의 어떤 그 자유 없는 사람들, 거기는 특히나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합니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이러한 것들, 과연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그렇게 무서워하고
자주 하면서 강력한 힘 있는 척 하면서 실제 힘은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인식의 자체의 논리성이 결여를 우리가 이제 치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즉석에서 가볍게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 어떤 정치적인 내가 뭐 득표라든가 지역 감정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는 관계없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알고 기본적 논리를 세우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의견들이 우리의 어떤 그 국가의 안위라든가 지역, 특히 사람의 존중과 자유를 중요시하고 또 복지, 행복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과연 북한에 가서 누릴 수 있겠는가? 북한에 가서 자기의 취미생활이나 지금 이런 걸 골프를 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할 수 있겠는가? 중국 물론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북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중국은 북한보다 훨씬 그 발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대결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경제 이제 이 전쟁으로 돌입했습니다. 이거를 뭐 군사 전쟁까지로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대만 침공은 자기들의 어떤 경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이 민주화되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득권층이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어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속을 강화하고 불평 불만을이라든가 어떤 요구 다른 사항을 덮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만을 침공할 용기가 있으면 러시아에 무기를 대줘야지 그걸 침공할 의사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가 북방 유목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흘러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원래 비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는 나라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고 먹을 게 없어야 호전적이 되는 것이지 비옥하고 땅이 비옥하고 넓고 풍족한 상태에서는 다른 나라를 뭐 침략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 일상적이거나 습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기 땅도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벳이라든가 위구르에 관심 갖고 또 주변에 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는 정권이 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이런 분란이 발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러시아처럼 이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어떤 민주국가가 아닌 나라들이 보면은 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약탈, 수탈을 전쟁이라는 것은 곧 전쟁을 통해서 땅을 뺏거나 아니면 뭐 이권이라든가 이런 걸 수탈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은 민주국가이지만 전쟁하는 것은 그 미국이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슬람의 독재라든가 독재국가들의 어떤 그러한 나라들과의 어떤 분쟁입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이렇게 굉장히 아직도 뭐 인구수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슬람 거기는 좀 반민주적이지 않습니까? 근데도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딱 하나 석유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사막 지역의 석유.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뭐 능동적으로 경제라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슬람이 이 마호메트에서 이렇게 사이비야 되기 전에는 굉장히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슬람 그 페르시아 이런 나라가 기술도 좋고 굉장히 문명 국가였는데 지금 현재 이슬람교 마호메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긴 한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버틴 이유는 석유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세계 경제 판도가 약간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석유의 어떤 의존도가 낮아지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또 석유가 많이 발견될 수도 있고 대체 다른 에너지원들이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의 사고력을 넓히지 않으면 우리끼리 쓸데없는 걸로 싸우고 편견에 빠져 있고, 지금 보십시오. 정치인들 국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양대 정당에 오히려 그 정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 두 비판하는 사람들, 제3지대가 좀 더 성숙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팬덤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사이비가 되면은 범죄인도 범죄를 더 추정하게 됩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하락했더니 이게 오히려 보면 이제 도덕 불감증, 범죄 불감증까지 가버리는 이러한 막장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겠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 속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궤변, 거짓말과 불법을 일삼는, 특권을 일삼는 자들은 결국에는 퇴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같은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포션 망했죠. 아니, 망하지 않죠. 국제관계 속에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군의 어떤 전략적 가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국이나 북한 사람들 주장을 따라서 주장하고 하더라도 막 흥분하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미국의 전략적 가치로서 애치신 선언처럼 우리를 빼고 일본을 후퇴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주장들이 먹혀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 깊게 생각해야죠. 근데 쉽게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쉽게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게 일본도 중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핵심적으로 전진기지로서 엄청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 전체에서도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설령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광분하고 흥분하고 난리를 쳐도 따라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지켜보고 얘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1대1 대화라면 안 하지만 이렇게 혼자 이런 것이 이렇다라고 얘기할 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역사나 정치,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혼자만의 시간들, 술타임도 필요했고 많은 것들이 취미생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인생에서 이때쯤에는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계획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또 그것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또 배우면은 그게 확장되고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보면은 돈과 권력도 물론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라든가 이 세상은 복잡해가지고 때에 따라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어떤 종목을 한다거나 어떤 취미에 어떤 특정한 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내 인생에 나는 이것을 할 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훨씬 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정신, 그 다음에 마음과 정신을 떠난 어떤 잠재의식과 아니면 또는 더하여 무의식까지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야 된다.
맨날 이상한 사람들 얘기 없지, 틀린 얘기들만 듣고 그것만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보다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의 부분도 성찰하고 세상을 넓고 깊게 이렇게 바라보고 배우는 이런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겠습니다. 아무튼 꼰대라든가 소견머리 접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